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시민 남자 리뷰즈입니다. 역대급 몰입감이 차고 넘쳤던 지성 전미도 주연의 스브스 금토 드라마 커넥션. 오늘 방송된 9회의 하이라이트를 꼽자면 단연 이 장면이었죠. 네가 어디서 염치를 운운하고 난리야. 독한 풍년의 보험금 내꺼 드립에 더 독한 윤진이의 염치 드립. 남편 친구와 바람난 걸 남편 친구한테 들킨 것도 쪽팔리는데 알고 보니 박준서의 비밀번호가 그 친구의 생일이었다. 이건 뭐 풍년의 완벽한 패배죠. 그나마 다행인 건 그 비밀번호 하나 알아낸 건데 과연 그 코인지가 비밀번호마저도 0305가 맞을 것인지. 이건 뭐 맞아도 기분 나쁘고 다르면 더 기분 나쁘고. 솔직히 이제는 닥터의 정체도 궁금하지만 풍년놈 커플의 결말도 참 궁금해집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하이라이트였고, 두 번째로 공적인 하이라이트를 뽑자면 이거였습니다. 정윤호 때문에 궁지에 몰린 원종수 패거리의 단합대회. 제가 어제 올린 리뷰에서 말씀드렸죠. 분명 정윤호 때문에 이 3인방이 아지트에서 정모할 것이다. 역시나 3인방은 아지트에 모여서 두런두런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 예상대로 서로를 슬슬 의심하기 시작했죠. 너는 여기 왜 온 거냐? 니들이 죽인 거 아니냐? 등등. 죽음의 스무고개가 한참 진행되었고 오치현 차례에서 제가 기다리던 바로 그 답이 튀어나왔습니다. 박태진은 오치현에게 너는 왜 온 것이냐 물었고, 그는 지금까지 원종수에게조차 숨겨놨던 이야기를 꺼냈죠. 사실 이명국을 죽인 게 나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이명국은 정의감이나 죄책감에 오윤진을 찾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오윤진을 찾았던 것은 오치현과 원종수를 협박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죠. 금형약품의 약에서 천연 환각 성분이 발견된 것을 알았고, 이명국은 그 사실을 빌미로 알약 하나당 10만 원씩 돈을 요구했던 것, 그리고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언론에 제보를 한다는 계획을 짰던 겁니다. 보기와 다르게 꿈이 크신 분이었던 거죠. 어차피 폐암 말기였던 거, 크게 한몫 챙겨 딸을 주려 했던 것인지는 몰라도 하루에 수십만 개씩 찍어낼 수 있는 알약을 개당 10만 원씩 부르시다니. 결국 이명국은 그 욕심에 화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냉동창고에 끌려가 드럼통 신세가 되신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걸 알고 있던 박준서가 오치현에게 전화를 해 11시 반까지 그곳에 오라고 했던 겁니다. 즉 오늘 등장했던 박준서와 박태진의 통화 내용까지 확인했을 때 원종수를 비롯한 오치현, 박태진은 모두 박준서에게 협박을 받고 그곳에 모인 것인 거죠. 오치현은 이명국 건으로 협박했고, 박태진은 레몬뽕 사업으로 협박했고, 원종수는 약을 한다는 사실로 협박을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밝혀집니다. 오치현이 박준서 사망 2시간 후 대시 그곳에 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에서 말이죠. 오치현은 박준서가 사망 후 냉동창고에 있던 이명국의 드럼통이 불안했던지 그것을 다시 가져다가 공사장에 파 묻은 듯 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 시신은 다시 파헤쳐져 이명국의 집에 가 있었죠. 그래서 자신이 이명국을 죽인 것이 들통날까 정윤호가 이명국의 집에 불을 지르고 CCTV가 찍혔을 수 있는 방앗간집 사장도 제거한 것이고요. 오치현은 이 상황을 모두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공사장에 있던 그 시신을 누가 옮겼는지는 모른다. 다만 적어도 그 시신을 옮긴 것이 최소 2명은 될 것이다. 즉 모든 일을 꾸미고 있는 1533 닥터가 한 명이 아니라는 뜻의 추리를 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느껴지시나요? 제가 몇 해 전부터 리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드라마 빅마우스를 언급하며 뭔가 여러 가지 상황이 하나로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범인을 개인이 아닌 조직으로 봐야 한다. 정상이가 수상한데 뭔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노규민이 수상한데 이 사람도 뭔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허주송도 수상한데 역시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들이 팀이라면 모든 게 해당되는 거죠. 서로서로 적재적소해서 돕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얼마 전 오윤진이 오치현에게 납치되었을 때 1533의 민현우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래서 민현우가 오치현을 미행하다가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허주송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결국 이 일로 인해 장재경은 민현우가 과거 박준서의 약을 배달하였고,
그가 오치현이 어디서 만났는지, 냉동창고가 뭐였는지 다 알아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런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허주송이 수상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명국을 찾을 때도 민현우를 찾을 때도 그 정보 출처의 핵심에는 허주송이 있었으니까요. 만약 그가 1533과 함께 공모 중이라면 이 이야기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1533이 민현우를 통해 허주송에게 연락을 하게 하고 허주송은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장재경이 알게 하는 거죠. 그럼 일단 허주송과 1533이 연락을 하고 있다는 뭔가 힌트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전 그 힌트 비스무리한 것을 보긴 했습니다. 허주송이 오윤진이 납치되었다며 장재경에게 전화를 했는데 장재경이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며 부재중 메시지를 보냈었죠. 그때 잠시 허주송의 통화 목록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이상한 번호가 등장합니다. 2941, 저 번호가 허주송에게 전화한 민현우 번호라고 가정했을 때 그 바로 밑에 국제전화번호 보이시죠? 분명 발신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허주송이 받은 번호가 아니라 건 번호인 거죠. 그런데 그 국제전화번호의 국가번호가 82, 한국입니다. 제가 국제전화를 많이 써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저렇게 82가 찍히는 건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전화를 걸 때 아닌가요? 그런데 이건 발신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허주송이 한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국제 전화를 한다? 저는 갑자기 보이스피싱이 떠오르면서 대포폰, 중계기 등 번호를 바꾸는 시스템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저 번호가 노규민의 번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허주송이 노규민에게 전화를 해서 1533으로 민현우에게 전화를 하게 한 다음 민현우가 오치현을 쫓고 결국 딱 한 명 명함을 받았던 허주송에게 전화를 한다. 그리고 허주송은 오윤진과 만난 다음 장재경에게 전화를 걸고 자연스럽게 오치현과 냉동창고를 알아내도록 민현우를 연결하는 거죠. 그럼 과연 허주송과 노규민은 왜 함께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인트로에 등장했던 과거 서사와 풍년이 말했던 보령 할머니의 힌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롯이 저 개인의 뇌피셜이니 가볍게 들어주세요. 최경태가 죽던 날 노규민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정수 무리를 보곤 겁에 질려 화장실에 숨어버렸죠. 그리곤 집이 불에 타 최경태가 죽어가는 순간에 그를 구하진 못했지만 손에 화상을 입으면서 증거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죠. 바로 원정수의 명찰. 이후 장재경은 박준서가 그곳에 갔다는 사실을 근거로 원정수 무리를 경찰에 신고합니다. 만약 노규민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가장 중요한 증거를 장재경에게 주고 싶었겠죠. 친구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엄청 났을 테니 그렇게라도 죄책감을 덜고 싶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보니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박준서는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하지 않았고 원정수는 자신이 가진 힘을 앞세워 신고한 장재경을 학교에서 쫓아낸 겁니다. 노규민은 또 겁이 났겠죠. 지금 자신이 나선다고 해결될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는 증언 하나로 모든 걸 망친 박준서를 원망했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모든 걸 끝낼 수 있었는데 그러질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원망은 아마도 복수심이 되었을 수 있고 성인이 된 후 박준서를 찾아가 그의 죄책감을 건드렸을 수 있습니다. 네가 해친 건 아니지만 너의 외면 때문에 최경태의 가족은 어떻게 사는지 아냐. 그리고 함께 보령에 찾아가 최경태의 어머님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자신이 외면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고 그 책임을 다하고자 그의 어머님을 위해 연금을 들어놨던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노규민과 가깝게 지내며 원정수 패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때가 되면 모든 걸 되돌리기 위해서요. 노규민은 택시기사로 원정수 일당들의 뒤를 밟으며 정보를 모았고 정상의는 금영약품 직원으로 그들 속에서 정보를 모았겠죠. 그의 인물 소개에 그가 금영에 취직한 게 박준서의 도움이라고 했으니 그를 그때부터 심어놓은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분명 박준서가 과거에 배신을 한 이유가 정상의 때문일 테니까요. 그가 최경태와 엮었고 정상의 때문에 아이들이 그날 거길 간 것이니 원정수가 박준서를 협박했을 수 있습니다. 네가 우리 얘기를 하면 결국 정상의도 우리와 함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친구를 배신한 거죠. 그러니까
최경태 사건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 박준서, 정상의, 노규민 이 모두 1533 닥터인 겁니다. 영륜냉동 사무실의 일을 봐왔던 정상의가 이명국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봤고 그걸 박준서에게 알려준다. 그때부터 박준서는 슬슬 모든 걸 되돌릴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계획을 준비했었겠죠. 박준서가 죽기 전 오치현에게 네가 안 오면 내일 냉동창고에 경찰이 뜬다는 말, 그걸 왜 했을까요? 그들이 자신이 죽고 난 뒤 그 시신을 공사장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렇게 방앗간 CCTV에 찍히게 하려 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시신을 공사장에 버리고 사라지면 박준서를 태워다 주고 공사장에 숨어 있던 노규민, 그리고 그 공사장에 이미 가 있던 정상이가 시신을 이명국 집으로 옮긴 겁니다. 또한 정상이는 박준서의 구두도 9층에 올려다 놨겠죠. 그렇게 해놓고 9층에서 발견된 신발을 자신이 1층에서 봤다고 해야 장재경이 원종수 일당을 의심하고 깊게 파헤칠 테니까요. 이게 정상이가 거짓 진술을 한 이유인 거죠. 모든 게 딱딱 들어맞죠. 그런데 그럼 그 사건에 죄책감이 없을 허주송은 왜 이들을 돕는 거냐? 그건 아마도 박준서의 부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언장을 쓰면서 박준서는 허주송에게 모든 걸 털어놨을 겁니다. 왜냐? 거기엔 자신이 죽고 난 뒤 이 모든 걸 해결할 두 사람, 장재경과 오윤진이 있거든요. 장재경은 딱히 걱정이 안 되지만 오윤진은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허주송에게 모든 계획을 말해주고 노규민과 공조하며 오윤진을 살펴봐달라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윤진이 납치당할 때 노규민과 통화를 했던 것이고 그 이후부터 계속 손을 떼라 설득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재경을 중독시킨 이유, 이건 진짜 부득이한 경우 같은데 박준서가 죽기 전 장재경을 찾아왔었죠. 아마도 그때 이번 일에 대한 언급을 하려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재경의 반응이 너무 차가웠던 거죠. 왠지 말을 꺼냈다가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부득이하게 노규민과 정상이가 장재경을 중독시킨 듯 합니다. 필사적으로 자신들의 뒤를 밟으라고요. 그렇기에 계속 2대 닥터로도 활동하는 거죠. 뭔가 돌아가야 꼬리가 잡힐 테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과 배달되는 쪽지. 이거 잘 보면 약을 오남용 못하도록 컨트롤하는 겁니다. 약도 정해서 보내주고 복용량도 정해주고 그래야 나중에 원상복구를 시키니까요. 어떻게 제가 예상한 커넥션 총정리, 설득력이 좀 있었나요? 설득되셨다면 구독과 좋아, 아니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리뷰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